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실험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력학 실험 첫 번째 주차 강의를 잘 들으셨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실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험은 단순한 측정을 넘어서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계산해 낼 때 그 측정치의 오차 또는 불확실성이 결과치의 오차에 또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위 오차 해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차와 불확실성은 약간 다른데, 오차는 참값을 아는 경우에 절대적인 그 의미의 오차고, 불확실성은 참값을 모르는데 그럼 오차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추정 오차라고 해서 추정 오차, 불확실성 구하는 것은 이제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이제 이번 주에는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그 오차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차 해석에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보고 그 식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오차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확실성 해석 또는 오차 해석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확실성 해석. 불확실성은 추정 오차라고 했어요. 추정 오차. 참값을 모를 때, 우리가 대부분 참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확실성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추정 오차라고 하니까 추정 오차 해석이라고 하면 엄밀하겠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오차 해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명확하게 불확실성이 추정 오차다. 그래서 더 정확한 말은 불확실성 해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나 일반 현장이나 학교에서도 혼용해서 많이 쓰니까 오차 해석한다 그러면 불확실성 해석한다라고 간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석 또는 오차 해석, uncertainty analysis죠. uncertainty analysis. 그래서 불확실성 해석을 일반화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를 가지고 불확실성 해석을 해봤었는데, y는 function of x1, x2 측정치 두 개만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확대할 수 있어요. x3, x4 식이 이제 길어질 뿐이니까 편의상 측정치 두 개를 구해서 측정해서 측정값 또는 측정치 x1, x2라는 두 개의 측정값으로부터 뭔가 결과값 y를 구한다고 했을 때, 측정치 각각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겠죠. 불확실성 또는 오차. 이게 상대 오차로 표현해서 1%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의 상대 오차를 갖는 두 개의 측정값. 지난 시간에는 질량, 유량, 온도를 예를 들었었는데 조금 이따 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일반화된 형태의 불확실성 해석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했을 때 이 결과값의 불확실성은 몇 %냐, 이것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럴 때 어떻게 식으로 썼었죠? 결과값의 상대 오차는 델타 y 나누기 y로 표시할 수 있어요. 델타 y는 이제 오차죠. 절대 오차 나누기 y.
참값을 알면 이게 절대 오차 나누기 참값으로 처리하면 되고, 참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불확실성, 추정 오차 나누기 측정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로 표현된 상대 오차. 그래서 이 결과값의 상대 오차를 알고 싶다. 측정값의 상대 오차 x1이라는 측정값의 오차 나누기 x1 하면 첫 번째 측정값 x1의 상대 오차가 되겠죠. 이것이 0.01이다. 그러면 1%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값의 상대 오차 델타 x1 절대 오차 나누기 측정값. 그러면 두 번째 측정값의 상대 오차. 이건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이 오차는. 물론 실제로 이 측정값의 오차는 불확실성은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정확성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오차, 편의 오차 또는 편의 불확실성, 편의 불확실성 또는 편의 오차 플러스 정밀도와 관련된 오차, 정밀 오차 또는 정밀 불확실성, 정밀 오차, 정밀 불확실성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잘하면 편의 오차는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0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정밀 불확실성, 정밀 오차는 고유하게 내재하고 있는 그 센서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 다만 실험을 훨씬 많이 해서 데이터 처리를 잘하면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건 뒤로 미루고 우선은 측정값의 불확실성 또는 오차가 이제 계산이 됐다 또는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측정값의 상대 오차가 1%다. 그러면 0.01이다 라고 구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값의 상대 오차도 뭐 0.01이다. 이게 임의로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측정값의 오차가 우리가 계산한 최종 결과값의 오차로 전파되어 갑니다. 이것을 오차의 전파라고 불러요. Propagation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전파되어 가는. 당연히 전파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측정값 두 개를 가지고 이 결과값을 계산해 냈으니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Q.은 M. CP 델타 T 이렇게 해서 이 관에 유량이 흘러가고 그래서 입구에서의 온도와 출구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고 여기 적절히 가해를 해서 Q닷을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얼마를 집어넣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측정은 입구의 온도 T1, 출구의 온도 T2, 그리고 흐르는 유량 M닷을 측정했다고 쳐봐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M닷과 델타 T를 측정했는데 질량 유량계 또 온도 센서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각각 1%의 오차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부터 뭐 여기 질량 유량 값을 측정해서 이제 값이 나오죠. 여기 대입하고 이게 물이라고 하면 물의 CP 4.2kJ/kg 켈빈, 그리고 여기 온도차가 뭐 20도씨 물이 들어가서 40도씨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40, 120 해서 뭔가 계산이 되면 답이 몇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값은 이제 결과치가 나온 건데 Y가 나온 건데 그 결과치는 몇 퍼센트의 오차를 가지고 있느냐까지 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 수치를 가지고 해보는 거를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치의 이 결과치의 불확실성은
측정치의 불확실성. 첫 번째 측정치의 불확실성. 너무 이쪽에 가서 하니까 내 얼굴이 잘 안 보이겠네. 이 가운데다가 써봅시다. 여기서 결과치의 불확실성은 첫 번째 측정치의 상대 오차. 결과치의 상대 오차는 첫 번째 측정값의 상대 오차와 두 번째 측정값의 상대 오차의 함수가 될 텐데, 보통 이제 그냥 더하는 방식이 있고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그런데 이제 그냥 바로 제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측정치의 오차가 결과치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에 앞에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대 오차가 결과치에 미치는 영향, 일종의 민감도라는 것이 여기 곱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측정치의 변화가 결과치에 미치는 영향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식으로 partial derivative, 편미분으로 했어요. 이 함수가 이렇게 함수가 y는 function of x1, x2 독립변수 두 개니까 수식적으로 보면 편미분 한다고 보면 되죠. x1의 오차가 y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 요게 민감도죠. 민감도. 첫 시간에 민감도 센서티비티 얘기했었죠. S라고 해서 그 민감도죠. 측정값, 물리량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측정량 또는 그 센서에서 읽어주는 값의 변화니까 첫 번째 측정값이 결과치에 미치는 민감도. 그런데 보다시피 이것도 델타 y 나누기 y니까 무차원 값이죠. 그냥 수치지.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무차원 값이니까 앞에 곱해주는 것도 무차원 값으로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좌우가 서로 디멘전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감도를 무차원화하기 위해서 y와 x1을 뒤집어서 y분의 x1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무차원 민감도 값이 되죠. 무차원 민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무차원 민감도 계수 또는 불확실성 확대 계수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불확실성 또는 오차 확대 계수, 불확실성 확대 계수. 측정치의 불확실성이 요 값에 따라서 확대되어 간다. 물론 이 값이 작으면 축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성 확대 계수, uncertainty magnification factor, 줄여서 UMF라고 합시다. UMF.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측정치의 불확실성 곱하기 UMF.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두 번째 측정치 앞에 UMF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측정치 X1의 변화가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 민감도 계수 곱하기 무차원화 시키기 위해서 Y분의 X1 이렇게 하면 요게 무차원 민감도 계수, 두 번째 무차원 민감도 계수 또는 UMF X1, X2에 대한 UMF, 얘는 X1에 대한 UMF가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요 앞부분이 UMF라고 볼 수 있어요. UMF X1. 그런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곱을 하고 여기도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냥 그런 다음에 루트를 씌웁시다. 이렇게 잘 보여요? 화면 보니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미분 편미분이 나오고 요 y분의 x1을 해서 무차원화 시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실험 상관식 같은 걸 이용해서 집어넣어 보면은 아주 그냥 쉽게 나와요. 쉽게. 그래서 우선은 요 물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두 개의 측정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측정값으로부터 결과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럴 때 측정값이 가지고 있는 상대 오차가 알려져 있죠. 보통 알려져 있을 때 아니면 사전에 구해야 되겠죠. 상대 그 오차를 편의 오차와 정밀 오차 그 합으로 해서 이제 구해졌다고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이 되겠죠. 그걸로부터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이 불확실성 또는 오차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여러분에게 퀴즈로 내겠다고 한 그것을 보면 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었죠? 히터가 있을 때 히터의 발열량, 일률, 열전달률은 그 히터에서 나오는 열은 그 히터의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센서가 나는 I와 V가 아니고 센서가 전류 센서는 있는데 전압 센서가 없어서 대신 저항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 그래서 저항을 측정했다고 치면은 V는 IR이니까 I 제곱 R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히터의 이 Q닷을 구할 때 측정은 전류와 전압으로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는 5A, V는 뭐 220V. 그러면 곱하면 1100W가 되는데요. 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I는 5, R은 얼마입니까? R은 당연히 V는 IR이니까 V 나누기 I. 그래서 V는 220V 나누기 I는 5 하면 얼마죠? 5, 4, 20, 5, 4, 20인가요? 44 오음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쨌든 값은 똑같이 1100W가 나올 거예요. 1100인 이쪽으로도 1100W. 그래서 결과값 Y는 측정값 X1, X2 이런 식으로 하든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러면 오차는 어떨 것이냐. 오차 해석을 하면 결과값의 오차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걸 해보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그때 어떻게 됐었죠? 델타 Q 닷 나누기 Q 닷은 첫 번째 측정치의 상대 오차, 그 다음에 여기에 무차원 민감도에서 있었던 UMF가 있었죠. UMF 그때 계산해 봤었죠.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 1이 나왔을 거예요. 1이 나왔어요. 앞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영상 강의라니까 이건 좀 편리하네. 안 그러면 여기서 다시 쓰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이전 영상을 보시면 1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민감도도 1이 나왔었죠. 1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각각이 1% 오차라고 했을 때 1% 상대 오차, 1% 상대 오차, 전류 측정의 오차가 1%, 전압 측정의 오차도 1% 했을 때 계산한 결과값, 열 전달률, 히터에서 나오는 시간당 열, 이것은 110W지만 이거는 몇 %의 상대 오차를 계산하려면 이 식으로. 그래서 1 곱하기 1%니까 0.01이죠. 0.01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0.01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2 곱하기 0.01, 그러니까 루트 2로 뽑아내고 곱하기 0.01 하면 루트 2는 1.414죠. 그러니까 1.414 또는 곱하기 100해서 표현하면 1.4%, 1.414%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측정치, 첫 번째 측정치 1%, 두 번째 측정치 1%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 식으로 계산한 Q의 불확실성은 1.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건 여러분들이 각자 좀 풀어보라고 했을 텐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때는 두 번째 거 Q 닷 나누기 Q 닷, 이것은 첫 번째 UMF가 여기 앞에 곱해질 거고, 델타 I 나누기 I, 이거 전체의 제곱 더하기, 끝이라 이게 잘 보이나? 저 다시 왼쪽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 두 번째 거 Q 닷은 I 제곱 R, 즉 이걸 function of I, R이 되겠죠. 이랬을 때 결과치의 불확실성은 첫 번째 측정치의 불확실성, 두 번째 측정치의 불확실성 각각 0.01이라고 했어요. 0.01, 0.01. 그래서 얘는 얼마냐? 그래서 여기 앞에 첫 번째 측정값의 UMF 값 델 I 분의 델 Q 닷 나누기 Q 닷 분의 I, 이게 UMF지. UMF. 그 다음에 더하기,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델 Q 닷 나누기 델 R, Q 닷 분의 R, 그래서 이 전체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요게 첫 번째 UMF인데, 첫 번째 UMF I에 대한 UMF. 그러면 요거 Q닷을 I로 편미분 해봐요. Q닷을 I로 편미분. Q닷이 이건데 이것을 I로 편미분하면 뭐예요? 그러면 EI가 되지. R은 상수처럼 생각하고 EIR. 그래서 요것은 EIR 곱하기 Q닷 분의 I 그대로 써주면, 그러면 요렇게 분자 분모 보면 요 Q닷은 다시 뭐예요? Q닷은 I제곱 R이니까 I제곱 R, 그 다음에 EI 제곱 R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무시되고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어. UMF 무차원 민감도 계수 또는 불확실성 확대 계수가 2가 나왔어. 앞에 식에서는 둘 다 11 나왔는데 이제 2가 나왔죠. 2가 나왔어.
두 번째 UMF는 R에 대한 UMF. 여기 해보면 요거죠. 요거. 여기도 Q닷을 R로 미분하라. 이게 Q닷인데 Q닷을 R로 미분하라. 그럼 I제곱만 남죠? I제곱. 그래서 I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무차원 시키는 것들은 그대로 써주고, Q닷분의 I. Q닷분의 I가 아니고 Q닷분의 R이지. R. 요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Q닷분의 R. 여기 R. 그래서 요것은 I제곱 R. R의 Q닷은 뭐예요? I제곱 R이지. I제곱 R. 그래서 1. 그러니까 이것은 UMF가 앞에 건 2 나왔고 2 곱하기 0.01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UMF는 1 나왔어요. 1 곱하기 0.0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1, 5죠. 루트 5. 루트 5 곱하기 0.01. 루트 5는 얼마입니까? 2.2세요. 이렇게 배웠는데 2세요. 2세요. 곱하기 0.01.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2.236%. 2세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맞지? 2세요. 그래서 2.236%.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Q닷을 구할 때 IV로 구할 때와 I제곱 R식을 이용해서 구할 경우에 이쪽에서는 1.4% 정도의 결과값의 불확실성 오차가 나왔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얼마 나왔다고요? 델타 Q닷이 2.236%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두 개의 측정치를 가지고 동일한 애큐러시, 동일한 오차를 갖는 걸 썼다고 하더라도 결과치를 구하는 이 식이, 함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다시피 오차가 다르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오차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 첫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훌륭한 겁니다. 결과값의 불확실성이 1.4%고 여기는 2.2%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 해석을 해보면 사전에 이런 다양한 결과값을 뽑을 때 꼭 함수가 이 식으로 말고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전에 같은 오차라고 했을 때 결과값의 오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작은지를 사전에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리면 IV, Q닷은 I의 1승, V의 1승이죠. 그랬을 때 결과값에서 이 불확실성 해석하는 중간 단계 보면 UMF 값이 1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I의 1승, V의 1승에서 1이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I의 2승, R의 1승이니까 요 2승이 여기 불확실성, 첫 번째 불확실성 UMF로 가고 1이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지수 형태로 함수가 됐을 경우에 그래요. 여기가 사인 코사인이고 하면 그게 이제 해당하지 않고 그건 직접 우리가 한 것처럼 그 편미분을 해서 구해야 되겠고, 이렇게 지수 형태의 예를 들었잖아요. 지수 형태의 함수의 곱으로 뭔가 결과값을 낼 때는 이 지수가 불확실성이 되더라. 해보면 나와요. 이 지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금방 해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예 이걸 일반화시켜서 지수 형태 y는 a의 x1의 m승 곱하기 x2의 n승 그리고 앞에 c, 우리가 실험 상가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지수 형태로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그 로그 그래프로 그리면 요 지수가
기울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실험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여기 x1의 불확실성, x2의 불확실성이 알려져 있을 때 또는 구했을 때 결과값 y의 불확실성을 구할 때 거기에 민감도 계수는 m과 n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주어진 식이 이런 형태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델타 y, y는 루트에 여기 m, 그 다음에 델타 x1 민감도가 그냥 나와요. 무차원 민감도가 더하기 n 곱하기 델타 x2의 x2 요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차 해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차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